반갑습니다. 최회도 개념 잡기. 오늘은 전기 저항과 오매 법칙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저항입니다. 애초에 저항이라는 단어가 뭔가 막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기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기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흐를 유자를 사용하면 요게 바로 전류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저항이란 전류가 지나가는 걸 막는다,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값이 클수록 전류가 못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놈은 단위가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알파벳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게 그리스 문자 오메가에서 온 거다. 그래서 얘를 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정의식을 살펴볼게요. 전기 저항, 영어의 레지스턴스를 사용해서요. 대문자 R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 친구의 정의식을 살펴봅니다. 일단 S분의 L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이 표현부터 살펴봅시다. 여기서 S는요. 물체의 단면적을 얘기합니다. 단면적.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고 당연히 이 물체가 갖는 한 요만큼의 면적이 있겠죠. 이걸 단면적이라고 한다. 이 단면적 S라고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걸 A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의미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L은요, 물체의 길이를 뜻합니다. 길이. 물체가 기냐, 짧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L에 해당한다. L 길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직관적으로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면적 먼저 한번 살펴보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전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나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어떤 곳은 이렇게 폭이 좁은 요런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 폭이 넓은 요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전기예요. 전기입니다. 지나가려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좁은 곳이 지나가기 편하겠어요? 아니면 넓은 곳이 지나가기 편하겠어요? 당연히 폭이 넓은 이쪽이 지나가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럼 다시 지나가기 편하다라는 말은 방해가 적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저항과 단면적은요 서로 관계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저항과 그다음 단면적의 역수. 따라서 그냥 단면적 할게요. 단면적은 반비례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표현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저항과 단면적은 서로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쉽게 말씀드릴게요. 반비례는 한쪽 값이 커지면 다른 쪽 값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반비례라고 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물체의 길이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의 길이.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은 위에 것처럼 짧게 탁탁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편한가요? 아니면 멀리 갔다 와야 되는 길이 편한가요? 당연히 짧게 갔다 오는 길이 훨씬 편하죠. 다시 길이가 길어질수록 갔다 오기가 더 힘들어지죠. 힘들어진다, 방해가 늘어나죠. 따라서 전기 저항과 물체의 길이는요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례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비례라는 건 하나가 늘어나면 반대쪽도 같이 커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줄어들면 반대쪽도 똑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례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전기저항의 식을 다시 살펴봅시다. 전기저항은 첫 번째 S분의 L로 표시했죠. 이제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어떤 파란색 물질로 저항을 만들고요. 어떤 하늘색 물질로 저항을 만들어 볼게요. 저항의 식이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지금 얘나 저항값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요? 두 개가 단면적과 길이가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놈은요, 재료를 곰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요 놈은, 예를 들어 재료를 구리, 요렇게 재료로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고무보다는 구리가 전기가 잘 지나가죠?
그렇죠? 따라서요, 저항식은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단면적과 길이, 즉 물체의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 되지만 동시에 뭐도 따져줘야 된다? 이 물체를 어떤 재료를 쓸 거냐까지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재료. 따라서 이 재료를 뜻하는 문자로 요런 문자를 만들고요. 요 놈을 고유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놈에 대해서 뒤에서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그 문자들의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물체의 재료, 얘는 물체의 단면적, 얘는 물체의 길이, 얘네는 총 물체의 사이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위가 뭐라고요? 단위는 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학자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을 따서 옴이라는 단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컨덕턴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건요. 당장 급한 내용은 아니란 뜻입니다. 컨덕턴스는 뭐냐면 저항의 역수예요. 앞으로 학자들이 계산하다 보니까요. 그냥 저항 R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R분의 1 꼴이 유독 많이 나오거든요. R분의 1 저항을 뒤집은 꼴. 그래서 여기 귀찮으니까 그냥 얘를 새로운 문자라고 치자라고 만든 게 컨덕턴서입니다. 지금은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유저항입니다. 고유저항은 물질 자체가 갖는 저항값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물질마다 갖고 있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물질은 기본적으로 고유저항의 값이 클 수 있고요. 어떤 물질은 기본적으로 고유저항 값이 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놈은 그 알파벳 P가 아닙니다. 알파벳 P가 아니고요. 얘는 고유저항, 정정 그리스 문자 로우라는 놈이에요. 로우. 로우라고 쓰기도 하고요. 책에 따라서 그냥 로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파벳으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 문자 로우라는 놈이에요. 절대로 P가 아닌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요 놈의 단위는 조금 특이합니다. 저항 얘기하니까요. 그냥 옴이라는 단어, 그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옴 곱하기 미터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것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깊게는 따로 묻진 않으니까요. 그다음 고유저항 자체는요, 문제에서요, 낼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질마다 갖는 저항값이기 때문에 여기 정확한 저항값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문제에서 그냥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용어의 의미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 체크할게요. 밑에 보시면 도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보라색으로 한 건 당장 급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놈의 개념은 뭐냐면요. 고유 저항률을 역수 분의 1로 뒤집은 거예요. 이게 도전율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도전율의 의미는 얘는 전기가 통하는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전기가 잘 지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제가 포인트를 적어놨습니다. 어떤 개념의 역수꼴은요.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저항 파트 이외로도 그냥 전기 전반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어떤 개념의 역수꼴은 의미가 정반대가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고유저항이 뭐예요? 물질마다 갖는 저항값이요. 그죠? 재료마다 다르다. 저항이란 거 풀었으면 얘는 뭐예요? 얘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죠. 그죠? 전기가 못 지나가게 막는다. 합치면 물질 자체가 전기를 이만큼 못 가게 막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유저항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의미가 정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 거꾸로 뒤집은 게 누구라고요? 얘가 도전율이죠? 그럼 도전율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전기가 얘는 잘 통하는 정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고유저항과 도전율은 의미가 반대인 거 보이시죠? 얘는 전기가 못 가게 막는 거, 얘는 물질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도전율은 시그마로 표현하는데요. 책에 따라서는 얘를 K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고유저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회로를 해석하는 원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회로는요, 정말 모든 회로가 다 가능해요. 이런 회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런 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놈과 요 놈은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회로를 단순히 회로뿐만 아니라 전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요, 다 오hm 법칙에 기반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별표가 아깝지 않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hm 법칙의 정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V는 IR 꼴을 갖추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회로 그림에서는요, V, 전압이라는 표현 대신에 E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E는 기전력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여러분은 전압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식의 의미를 해석해 볼게요. V는 IR 이렇게 되어 있고요. V는 I 곱하기 R. 식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포커스를 예로 중심으로 둘지, 전압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지, 전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할지, 그건 문장을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요. 확인해 보죠.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 먼저 갈게요. 등호, 같다, 동일하다, 혹은 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회로의 전압이 가해지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회로의 전압을 가했다면 저항에는 분명히 전류가 지나갈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걸 거꾸로 이쪽을 먼저, 우변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어떤 저항이 있고요. 그 저항에 지금 전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가 지나가는 원인은 그 회로엔 분명히 일정량의 전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방향으로 해보시고 이 전압, 전류, 저항, 요 셋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오음의 법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V는 IR 말고요. 여기서 이제 형태를 살살 바꿔서 두 가지 모양이 더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양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오배 법칙의 내용과 공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요, 실제로 봐야 되는 오배 법칙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문제풀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제풀이.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요, 문제에서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어느 두 개가 나온다면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자동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오hm 법칙이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V 값은 얼마입니다. I 값은 얼마입니다. 주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다면 R 값은 얼마이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R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I 값도 똑같이 알 수 있고요. V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은 기억해 두세요. 어느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다. 이미 공개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풀이 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개념 점검 해봅시다. 첫 번째, 저항의 정의식을 쓰고요.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제가 이 개념 확인 문제에 일부러 설명해라, 말로 해봐라 라고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식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거보단 어쨌든 좀 더 깊은 수준까지 공부를 한다는 건 의미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가보죠. 저항의 정의식, 저항이라는 개념의 말에다 밑줄 치고요. 저항의 대표 문자, R에 대해서 얘기해라. 요거죠. 첫 번째, 정의식을 씁시다. 정의식은 R 이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항의 의미가 의미 먼저 갈게요. 저항이란 먼저 뭐였어요? 전류가 지나가는 걸
방해하는 성질 요거였었죠. 전류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성질. 이 막는 성질은 어떻게 결정됐어요? 전류가 지나가는 그 물체의 모양,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사이즈라고 하는 건 단면적과 길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거다. 이게 사이즈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물체를 노란 물질로 만들 거냐 초록 물질로 만들 거냐 물질이 종류가 다양하죠. 그 물질의 종류는 어떻게 반영했어요? 물질마다 갖고 있는 저항의 성질, 얘가 고유 저항률 로우라는 문자였었죠. 이게 저항의 정의식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요, 아주 완벽한 설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학습과 복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항의 의미 설명했고요. 정의식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3A의 전류. 이거 바로바로 체크합시다. 아, 전류는 3이구나 쓰고요. 5옴의 저항에 흘렀을 때 저항 이놈은 값이 5구나 라고 쓰는 거죠. 이때 문제, 저항이 받은 전압은 얼마냐? 전압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이때 V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네요. 맞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I, R, V 요 세 가지가 엮여 있는 식이 있나요? 이 식이 떠오르면 사실 이 문제는 맞춘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개념 공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앞쪽을 가셔서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 우린 배웠으니까 V, I, R 세 개를 엮어주면 옴의 공식 V는 I 곱하기 R을 써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 하나씩 집어넣읍시다. 문제에서 V는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옵니다. I는 얼마였어요? I는 3이라 그랬죠? 그 다음 곱하기 R은 얼마였어요? 5죠? 3 곱하기 5 해서 여기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단 문제에서 전압 물어봤으니까 전압의 단위 볼트까지 적어주면 완벽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네, 여러분이 내용을 보고 전류, 저항, 전압 여기 있을 때 얘네가 옴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엔 3번 문제입니다. 얘도 확인해 보죠. X의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전류의 값이 숫자로 안 나왔죠? 그냥 X라는 문자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G옴의 저항이 흘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저항이 받은 전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방금 풀었던 연습 문제 2번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어떤 숫자 값으로 준 거고요. 정확하게 뭐가 3이다 5다 값으로 준 거고요. 여기는 그냥 문자로 준 것 뿐입니다. 그거 이외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넣은 이유는요, 어떤 문제를 보고 내용이 괜히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문제 그대로 풀어볼게요. 전류가 X라고 했으니까요, 전류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X라는 값이래 쓰는 거고요.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대표 문자 R 쓰고요. 저항의 값은 G래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저항이 받은 전압, 물음표 앞에 있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압이니까 대문자 V를 적어주면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아까 방금 전에 했었죠? I, R, V 요 세 개를 엮어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다? 옴의 공식 V는 I, R을 적을 수가 있다. 대신 여기서 이제는 I라는 값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I라는 값 대신에 여기 있는 X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X 곱하기 그 다음 R이라는 값 대신에 문자에 뭐가 들어간다? G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의 전압은요 XG가 되는 거예요. XG. 그 다음 마찬가지 전압이니까 단위는 볼트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다.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보세요.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2번 문제랑 내용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괜히 숫자 대신에 어떤 이러한 문자를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는가 당황하지 않는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의도가 충분히 있는 문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점검합시다. 오늘 배운 내용은 첫 번째 저항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항상 제가 마무리 때 강조하는 거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대표 문자, 정의, 단위가 반드시 온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저항은 여러분이 의미 있죠. 의미를 말로,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이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항이란 이러이러한 의미야 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오메 법칙 배웠습니다. 오메 법칙이 어떤 거였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포인트가 있었죠? 포인트 V, I, R 중에 요 셋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두 개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 요걸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되신 분은 나중에 컨덕턴스 도전률까지 나머지 보라색으로 칠한 것까지 같이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법칙을 배울 겁니다. 사실 하나로 보셔도 되는데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이라는 놈이 있고요.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키르히오프의 법칙 이 세트를 공부합니다. 이것도 오메 법칙과 마찬가지로 회로를 해석하는 아주 근본이 되는 법칙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